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네, 오늘은 여섯 번째 시간이고요. 여섯 번째 시간이고,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중단은 세 번째 사회변동과 서민문화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그 중에 오늘은 이제 사회변동인 인구에 대한 얘기, 그리고 상업과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서민문화를 보고, 마지막 여덟 번째 시간에 새로운 학문의 발전에 대해서 살펴보면 3단원도 마무리가 되죠. 여섯 번째 시간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시길 바랄게요. 네, 일단 첫 번째로 보면 인구 증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구 증가의 공통적인 배경, 그 공통이라고 하는 말은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모두 인구가 증가를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인구가 증가가 됐는가를 보면은 첫 번째로는 농업 생산력이 발달합니다. 즉 개간을 하거나 벼농사를 하거나 하면서 농업 기술이 발달하게 되고 농업 경지 면적이 증가하면서 굉장히 생산력이 발달하니 먹을 것이 풍부해졌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신대륙 작물,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여기 있는 고구마라든지 감자 같은 거, 그리고 고추 같은 것들, 신대륙 작물들이 이렇게 전래가 되면서 상품 작물이 많이 재배가 되고, 이로 인해서 이익이 크게 발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경제적으로도 넉넉해지고 경지 면적도 증가하게 되고 농업 기술도 발생하게 되고 기후도 좋아지면서 사망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의료 기술이 향상되는 건 뭐 물론이고요. 이거는 이제 신대륙 작물인 고구마에 대한 이야기, 여기 있는 고구마, 그리고 감자, 옥수수 이런 것들이 전래가 되더라라고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그러면 이제 국가별로 살펴봐야겠죠. 일단 먼저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거는 중국의 모습입니다. 중국의 모습 보시면은 여기 가파르게 증가하는 모습 보입니다. 여기 4천만 명 또는 4억 3천만 명까지 쭉 올라가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인구 증가의 부작용이 발생하는데 사람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많이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생활 수준이 당연히 평균적으로는 떨어지게 되고요. 환경이 파괴되고 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때는 은으로 세금을 내다 보니까 은 확보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비밀 결사 또는 농민 반란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대표적인 것이 우리 지난번에 봤었던 백년교의 난이 되겠습니다. 백년교라는 신흥 종교가 발생해서 이들을 중심으로 난이 발생하였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산간이나 변경지대, 즉 내륙 지역으로도 굉장히 인구 이동이 증가하게 되면서 현지인과 이주민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요. 그러면서 계투, 종족 간, 그러니까 부족 간, 그리고 사람들 모임들 간의 투쟁 또는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그런 부작용도 발생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중국의 인구 증가폭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인구가 급격하게 억 단위로 증가하게 되는 게 요 시기였다, 청나라 때 시기였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네요. 넘어갈게요. 그러다음 조선은 어떠했는가? 조선도 처음에는 500만 명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19세기 들어와서 1600만 명까지 들어가죠. 특히 모내기법, 시비법 또는 장시 발달 등으로 대표적으로 경제가 크게 발달하는 모습. 왜? 전쟁을 거쳤기 때문에 굉장히 황폐해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18세기 조선 후기에 들어와서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살짝 떨어지는 모습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경신대기근이라 그래서 순간 환경이 안 좋아지는, 그래서 굉장히 굶어 죽거나 아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였던
왔던 것이 바로 요 시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많은 인구가 삼북지방으로 유입이 된다. 삼북지방은 여러분들 그 북한 쪽에 있는 내륙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평안도, 함경도, 그 다음에 뭐 황해도는 아니고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 맞네요. 예, 그렇게 인구 이동이 북으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이제 일본 에도 시대 때 보시면은 폭발의 시대,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합니다.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거 보이시죠?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요 시기는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18세기에는 2,50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인구가 굉장히 크게 증가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인구 성장이 정체되는 게 첫 번째로는 다이묘, 그 각 지방에 있는 지방 세력의 수탈이 크게 증가했다는 모습, 그 다음에 그 덴메이 대기근이라 그래가지고 18세기 후반 요 시기에 이렇게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경신대기근 있었던 것처럼 덴메이 대기근이 만연해서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고 사람들이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모습들을 일본에서도 또한 볼 수 있었다라고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이제 인구 증가는 봤어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이야기할 거는 인구가 크게 증가했구나. 그럼 증가했으니까 증가했다는 말은 경제가 많이 발전했다는 건데,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거는 농업이지만 농업뿐만 아니라 상업의 발달도 충분히 살펴볼 수 있겠구나라고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명나라, 청나라 때 중국에서는 여기 보시면 강남 지역이 평야니까 쌀 생산량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베이징으로 쌀 운송이 활발해지고요. 농산품이 전국적으로 유통되고요. 차와 도자기의 생산과 수출이 활발해지면서 수나라 때 만들었던 대운하 그리고 창장강 연안항로가 이제 경제의 대동맥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 그 대표적으로 산시성의 상인 그리고 휘조 상인들이 전국적으로 활약하는 모습, 여기 화살표로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각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상업으로 부를 축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상인들이 모여 있는 상업 행위를 많이 하는 곳에 도시가 발달할 수밖에 없고, 대표적인 도시가 이제 수저우나 양저우 같은 도시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강남 지역의 중소상공업 도시라는 이제 시진들이, 여기 보이시죠? 시진들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더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조선 후기, 조선에서도 상업이 발달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대동법이 시행되면서 대동법을 통해서 등장했던 공인이 등장하게 되죠. 대동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곡물이라는 것은 특산물이죠. 특산물을 현물로 내는 것이 아니라 벼나 그 다음에 옷감으로 대신 납부를 하는, 그리고 이 벼와 옷감은 공인한테 그대로 들어가면서 공인이 그 특산물을 사오는 그런 이제 상업의 변화 또는 조세제도의 변화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를 통해서 상업이 크게 발달을 하고 시장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상업이 크게 발달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경강상인, 송상, 만상, 내상 등의 대표 상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상업 행위가 많이 발달하는 곳에서는 자연스럽게 도시화가 진행이 되고요. 대신에 한양이 대표적인 도시죠. 뭐 유기전이라든지 뭐 근단정권을 통해서 뭐 시전 상인들이 난전을 한양 주변에 있는 난전을 굉장히 회방을 놓는 그런 모습들도 보는데, 대신에 이제 18세기 이후에 외부 인구 유입으로 20만 30만은 되지만 한양을 제외하고서는 도시화 경향이 조금 미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입니다. 일본 에도 시대의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게 인구가 우리나라보다 더 증가했던 모습을 봤습니다. 급속한 도시화가 이루어졌는데 이 배경에는 엄격한 신분제, 그러니까 병농분리 또는 무사가 지배하고, 그리고 각 번의 거점인 조카마치의 사무라이가 거주하면서 딱딱딱 구획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고 게다가 산킹코타이 제도라는 제도, 특별한 제도가 있는데, 이거는 보면은 산킹코타이 제도는 각 다이묘가 각 번에 있는 다이묘들이, 다시 쓸게요. 각 번에 있는 다이묘가 정기적으로 에도를 방문합니다. 말 그대로 막부가 있는 에도에 방문을 하는데, 방문을 할 때 그냥 빈손으로 가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가까이 있으면은 자주 가겠지만 멀리 있을 때는 가는 것도 부담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다이묘들이 오고 가면서 도로망이 정비되고, 하루 만에 왔다 갈 수 없으니까 여관업 또는 상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도시가 발달하게 되고, 상인 계층인 존인, 이 사람들은 주로 이제 상인 계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인 계층인 존인들이 성장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런 조카마치가 발달하게 되더라. 무사들이 사는 곳, 존인들이 사는 곳, 사원들이 있는 곳 등등이 각각 구획이 되면서 그들이 모여 있는 곳에 상업이 발달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도시가 만들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지요. 네, 오늘의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즉 인구가 증가하고 그로 인해서 상업이 발달하고 그로 인해서 도시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이거는 명나라와 청나라겠죠. 네, 그리고 조선에서는, 그리고 네, 일본에서는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면은 명나라, 청나라에서는 거의 억 단위로 증가를 하게 되죠. 네, 그러면서 상업이 발달하는데, 그다음 대표적으로 산시상인, 그리고 휘저우 상인 등이 발달하게 되고, 그리고 시진, 중소도시인 시진, 중소상공업도시인 시진이 발달하게 되면서 도시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 조선 같은 경우에는 상업이 발달하죠. 그래서 사상이 발달합니다. 그리고 장시가 발달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거는, 그렇죠, 대동법으로 인한 공인이 등장하기 때문이죠. 사상이라고 하는 거는 경강상인, 송상, 만상, 내상 등등의 상업 상인 집단이라고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한양이죠. 그래, 한양이 있더라라고 살펴보시면 되겠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증가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덴메이 대기근 같은 거 여러분 체크를 해 두시고요. 상업 같은 경우에는 상인 계층인 존인이 등장하게 되더라. 그리고 상업이 발달하게 된 계기가 산킹코타이 제도가 상업 발달에도 큰 영향을 미치더라. 대표적인 도시는 오사카 같은 도시가 굉장히 상업적으로 많이 발달하였다라고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설명이 좀 길었는데 여러분들 잘 정리하셔서 요 단원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